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들을 보면 이거 좀 문제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데이터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탄탄해 보이는 실업률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상당 부분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의 둔화가 금리 인하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따른 비트코인 시장의 영향까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최신 데이터는 24년 5월 실업률이에요. 4%군요. 사실 이 정도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23년 4월에는 3.4%가 실업률이었으니까 그 후로 0.6%가 올랐다고 해도 아직도 견고한 수준인 거죠. 사실 보통 역사적인 평균으로는 이 실업률이 최저점을 찍고 0.55% 이상이 오르면 그때부터 침체 신호가 왔다고 봅니다. 현재는 최저점 대비 0.6% 올랐으니까 이미 그런 역사적 평균 측면에서는 침체를 생각해 볼 만한 때가 됐죠. 자, 몇 가지만 예시로 보면요. 2007년에는 4.4%가 실업률의 최저점이었는데 침체가 시작됐을 때를 살펴보면 5.0%로 0.6% 최저점 대비 상승했을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에는 3.8%가 최저점이었는데 침체가 시작되었을 때를 보면 4.3%로 0.5%가 상승을 했을 때였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경우만 해도 평균 0.55%가 나오네요. 자,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는 이 4%라는 수치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은 고용시장이 매우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차트는 실업률 수치에 추가적으로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를 함께 그려본 차트입니다. 빨간색 선이 실업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입니다. 여기서 이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는 실업률에 선행하는 지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시직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색 영역으로 표시된 경기 침체가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례적으로 좀 더 장기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22년 3월에 318만 명이었던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는 24년 5월에 273만 명이 되었습니다. 약 2년 2개월 만에 45만 명이 감소를 했죠.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률은 아직은 좀 비교적 조용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 감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그래프는 파란 선은 풀타임 취업자 수고요. 빨간 선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수입니다. 풀타임 취업자 수는 23년 6월에 1억 3,478만 명이었는데 24년 5월에 보시면 1억 3,326만 명으로 152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서서히 이 풀타임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빨간 선이었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는 줄어들고 파트타임 일자리가 비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나 경기 침체 시기가 되면 이 빨간 선인 파트타임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시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신호가 계속 감지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어서 또 보여드릴 그래프는 신규 채용률과 자발적 이직률 그리고 실업률을 같이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파란 선이 신규 채용이고요. 빨간 선이 자발적 이직률입니다. 역시나 이 두 가지 또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회사는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람들 또한 이직 확률이 낮으니까 굳이 그만두지 않고 현재 직장을 보존하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초록색 선인 실업률까지 추가를 해서 보면 이 실업률과 신규 채용률 그리고 자발적 이직률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선인 실업률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신규 채용과 이직이 활발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죠. 실업률은 슬슬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취업률과 자발적 이직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래프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실업률을 살펴보는 광의의 실업률입니다. 광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실업률에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수를 더하고요. 현재는 구직 활동을 안 하지만 했던 적은 있고 취업 의사를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실업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치를 보면 5월 기준으로 7.4%군요. 아까 봤던 헤드라인 실업률이 4%였으니까 그것과는 꽤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저점은 22년 12월에 6.5%였으니까 그 이후로 0.9%나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2001년 경기 침체 때가 7.3%, 2007-2008 금융위기 때가 8.8%, 2020년 코로나 위기 때가 7.0%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는 한 달 지나고 나서 8.8%로 뛰었죠. 자, 2000년대 이후로 살펴본 총 3번의 침체 때 최소한 7% 이상, 높게는 8% 후반 정도의 침체 시그널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현재가 7.4%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 투자에 참 진심입니다. 최근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면 한국이 3위고 일본이 2위인데요. 전체에서 일본이 4.94%, 우리나라가 4.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불장이 오게 되면 항상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한국이 2위 국가로 앞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른 금리가 인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자산 시장에 불이 붙을 때니까요. 근데 그 금리 인하의 조건이 연준이 말하는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의 둔화입니다. 요즘 연준 위원들이 하는 발언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는 고용이 좀 더 중요한 금리 인하의 조건이 된 것 같아요. 7월 5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실업률 발표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함께 있습니다. 현재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190K로서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4%로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하게 4%를 넘는 실업률이 발표가 된다면 아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가지 고용시장 지표들을 보면 실업률은 탄탄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금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될 때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올 3, 4분기가 투자를 하시기에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